최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면서 세계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IMF가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국제금융의 세계사를 새롭게 쓸만한 잠재력을 가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각국이 준비 자산으로 쌓아 올리는 국제통화기금의 SDR이 신규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SDR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을 가리키는 말로 페이퍼 골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SDR은 1970년 발동된 국제준비통화의 한 종류인데 IMF가 국제준비통화인 달러와 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면서 1970년에 정식으로 채택한 가상통화이자 보조적인 준비자산입니다. 그 결과 SDR은 달러, 유로의 뒤를 잇는 국제적인 준비자산이 되었습니다. SDR의 움직임이 나타난 계기는 C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였습니다. 지난해 8월 23일 IMF의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위기에 봉착한 빈민국들을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 SDR을 6,500억 달러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MF 총재는 이번 결정으로 모든 회원국이 혜택을 보게 될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위기에 봉착한 시기에 세계 경제의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50년 전 8월에는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의 교환 중단을 선언한 닉슨 쇼크라는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19세기부터 실시된 근본 위제는 화폐 가치를 금과 연동해 언제든지 동일한 가치로 금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근본 위제는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늘어난 각국의 정부 지출로 점점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근본 위제가 다시 도래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체결된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로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연합국들이 모여 금융회의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초강대국이 된 미국 위주로 체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를 기준으로 세계 금융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러는 금과 같은 자격으로 세계에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근본 위제가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 위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려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과 달러의 양이 비슷해야 하는데 달러 발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는 미국의 금 태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국방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비용 조달 목적으로 달러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이후 미국의 경제력은 약화되었고 브레튼 우즈 체제의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 당연히 달러의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달러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달러를 많이 보유하게 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미국에 달러를 금과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가 낮아진 화폐를 금과 교환하려 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에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세계 경제가 순조롭게 확대되려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전 세계에 풀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 수지 적자를 계속 내야 했고 그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가 생겨났습니다. 즉 달러와 금의 연결이 지속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1969년 탄생한 것이 SDR이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7% 정도였고 미래에 달러를 대신하는 주요한 준비 자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1973년 달러 변동 환율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SDR을 둘러싼 환경은 격변했습니다. 환율이 민간 시장에서 수급으로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공적 당국이 준비 자산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SDR은 거의 신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점유율도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달러 변동 환율제로 공적 준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주도형 성장 등을 노리고 많은 나라가 환율에 개입하면서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이며 자국 통화의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달러를 빨아들였고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돈이 뒷받침되지 않는 달러 체제는 환율의 변동성을 불러왔고 경제의 세계화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로 개도국으로 막대한 달러 자본 유입을 초래해 중남미와 아시아에서는 외환 위기가 빈발했습니다. 그것이 정점에 이른 것이 2008년에 있었던 리먼 쇼크입니다. 이때 리먼 쇼크를 기폭제로 SDR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는 달러화에 의존한 국제 통화 체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고 SDR 기축 통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구상은 주요국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선진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불만 때문에 당시 국제통화기금은 2,500억 달러 상당의 SDR 신규 증액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는 실그로 인한 경제 위기로 6,500억 달러의 신규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SDR의 잔고는 약 9,400억 달러로 늘어났고 달러, 유로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공적 준비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SDR 증액도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통화 체제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디지털 통화입니다. SDR은 회원국의 준비 자산을 보완하기 위해 IMF가 배분하고 있는 국제 준비 자산입니다. 다만 SDR은 정부 간 인출권으로 통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SDR을 공적 당국 간에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에 가까운 것으로 진화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는 국제 통화 제도나 통화 주권 차원에서 각국 통화 당국에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 주권을 가진 각국의 중앙은행이 대항 수단으로서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SDR을 디지털화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허브 통화로 하자는 구상을 오캄포 미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제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DR은 190개 주권 국가가 감행한 공적 기관의 보증 수표를 받은 암호 자산이 됩니다. 사실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케인즈가 목표로 한 것은 바로 특정 국가의 통화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국제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7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국제 통화 구상은 그 당시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축 통화 달러의 가치를 떠받쳐온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조단위 달러의 금융 거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결제 시스템과 압도적인 양과 유동성이 있는 미 국제 시장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한 미 국제 시장과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SDR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화가 어디까지 그 장벽을 내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원 부족에 허덕이는 신흥국에 있어서는 SDR이 강력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IMF의 출자액에 비례해 배분되는 SDR을 개도국에 특별 배분하거나 선진국에서 개도국에 대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선진국 정부는 추가 부담 없이 막대한 자금을 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SDR이 요술방망이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개도국에서 생산성 향상이 없는 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자금 이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고 끝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SDR은 자칫 전 세계적 규모의 헬리콥터 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DR을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이 디지털 통화의 국제중앙은행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